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두너리 스탁입니다. 화요일이네요. 이번 주 두너리 스탁의 마지막 날인데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미증시가 이제 4%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1%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선물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잡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렸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오늘 국내 증시가 좀 괜찮게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후장까지 좀 괜찮다가 오후에 좀 밀리면서 역시나 마감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나 시장이 뭔가 상승으로 강하게 돌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전환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뭐 급락 나온 이후에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향은 여전히 하락 추세로 잡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국채 뭐 수익률이 3%대면 뭐 역대급으로 2008년도 구간과 비슷하다. 뭐 이런 분석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분석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대외 변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텍스트북에 적혀있던 그런 내용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전략 그리고 방향을 보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뭐 예언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장의 방향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6월, 7월 달에도 시장이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그걸 미리 알고 이야기 드렸던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는 차트적으로 시장이 내리막길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를 읽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너리 스탁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 방향성을 읽어드리는 거지 제가 어떻게 뭐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상승하는 방향이 깨지거나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덧붙이면서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인데요. 이 첫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두너리 스탁 월화 할 때 우리 이벤트를 진행 중이죠.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장중에 제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수익을 함께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 또 뭐 하나 있었죠. 그 제이 콘텐트리 제이준 코스메틱이네요.
자, 제이종 코스메틱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진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방향도 위로 딱 잡혀 있습니다.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 관심 종목 안에 딱 들어있던 종목이었고요. 어저께 이제 음봉으로 하루 눌려서 쉬었는데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 보였기 때문에 1,400원대에서 체험방에 계신 분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다 수익을 내셨죠. 7%에서 10% 사이 분할 매도하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중에 체험방 참여하시면 매매도 가능하고 수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손절도 했어요.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 종가 매수를 했다가 아침에 하락 출발하길래 전일 이미 전략을 짜드렸죠. 하락 출발할 경우와 상승 출발할 경우. 하락 출발하는 거 보고 1% 우리가 매수한 가격 한 두 호가 밑에서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1%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또 기술입니다. 그래서 짧은 손절을 하고 또 수익을 낼 때는 이렇게 7%에서 10% 정도 또 수익을 내고 하면서 시장에 맞는 종목들로 매매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종목으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 오늘 키워드도 평소와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식량난, 농기계. 오늘 농기계 관련주들이 엄청났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TYM이라고 예전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TYM 한번 볼까요?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기념을 토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 워낙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드렸나 저녁 방송에서 드렸나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마 도너리포트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 것 같고요. 저희가 1,900원, 2,000원 조금 안 되게 매수를 해서 조정 나올 때 음봉에 매수하고 그리고 시세 나올 때 대략 한 2,400원 정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또 일부 물량은 제가 끝까지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끌고 가보시라. 지금 시장에서 식량량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런 곡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보유해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갭이 뜨고 하면 여러분들 분할 매도하면서 끌고 가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러시아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기사를 올려드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급등이 나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TYM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간 실적이 한 38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1분기에만 지금 300억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연간 실적 754억.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시가총액 50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2023년도 실적은 1,000억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2년치 전망치가 나왔는데 아마 주가가 이 실적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슈가 분명히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뿐만이 아니라 한 3억 정도 하는 그런 농기계들을 갖다가 싹 쓸어간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침에 장전에 다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노란톡방부터 해서 체험방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 한데 아니나 다를까 농기계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식량난, 결국은 식량난 관련주죠. 거기에서 농기계가 오늘 좀 강했다. 전반적으로
이 식량난과 관련된 뭐 음식료주라든지 농기계, 비료, 사료, 뭐 축산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상한가 가거나 급등을 하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터졌을 때 마스크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순환매 돌면서 막 엄청나게 올랐던 것처럼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료 관련주들 막 매수하셔가지고 고민이신 분들도 막 많으시던데 그런 분들도 지금 상담 전화 주시면요. 이야기 자세히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로봇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말 동안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국내 증시에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되어 있고 수급이 강하게 쏠려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켜보시라면서 특정 테마들을 쭉 나열해서 올려드렸었죠. 그 중에서 대장주들은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보면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 뭐 최근에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라고 있어요. 로봇 대장이죠. 휴림 로봇. 자, 휴림 로봇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거의 한 4배가량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장주다. 제가 대장주를 보시라고 하면서 뭐 물류 대장주, 로봇 대장주, 그다음에 뭐 농기계 대장주, 식량난 대장주, 원전 대장주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 드렸잖아요. UAM 대장주라든지 가덕도 대장주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메모를 좀 잘 해두셨다가 그런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 탁 넣어놓고 보셔도요. 하루에 뭐 단기 단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화장품주들 터질 때 보면 상가 들어가고 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을 보고 있었던 거고 그 종목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갔는데 따라붙게 되면 그건 이제 뇌동매매가 돼서 고점에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시고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대장주다. 물론 대장주들이 바뀌는 경우들도 생겨요. 투자 경고나 경고가 뜨거나 하면 바뀝니다.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데모라는 종목이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 들어갔다 상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공시 내용을 보면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단일가 지정 예고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2등주였던 현대 에버다임이 결국은 오후에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자,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버다임이 상한가를 또 들어가게 되고 약간 풀렸는데 아마 시간에 또 상한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들의 성격을 알고 테마들이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급등주라서 내가 무서워서 못한다 이런 거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손절을 잘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습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해서 우리가 또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디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없는 그런 꿀팁들이니까 잘 적어두시고요. 그걸 자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봇도 역시나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좀 같이 올랐지만 로봇 테마들이 또 강세를 굉장히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그 정부가 이제 들어설 텐데 과학기술 선도국가, 뭐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나 이슈가 딱 있는 거는 정해져 있죠. 그 정해져 있는 이슈들 내에서 어떤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만 보고 있어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모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었고, 테마들의 대장이 어떤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는 후발주가 더 대장으로 변신을 해서 또 가고, 또 이런 종목들이 경고가 붙었을 땐 3등주가 또 대장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는 뭐 농기계, 비료 뭐 관련주들, 비료도 아침에 제가 기사 올려드렸던 것 중에 지금 전 세계 비료난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비료 사용량을 많이 줄였다고 해요. 가격도 올랐지만은 일단 공급 자체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관련주들도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아마 내일도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식량난 안에서 보면 음식료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그 다음에 사료, 그 다음에 비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비료 관련주들도 이제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잘 한번 지켜보시고, 단기적인 뭐 매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묻어놓고 가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며칠 사이에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면 크게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켜보시고,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전화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기사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열리기 전에 간밤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내일은 이쪽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오를 수 있겠구나. 물론 차트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침에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사들을 띄워드리고 있어요. 기사 내용은 모르더라도 제목만 보더라도 이거는 무슨 관련주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관련주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항상 채팅방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샵 0082 이주현이라고 보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또 내가 매수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될 종목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하이스틸이네요. 하이스틸. 자, 최근에 철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때 그래도 이 종목이 좀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이스틸하고 금강, 철강 정도 이렇게 두 종목을 트레이딩 종목으로 이렇게 놓고 봤었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휴스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어저께 보니까 그 메릴랜드 주지사인가 뭐 그 와이프분이 한국 분이신데 뭐 친한국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국과의 그 철강 관세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유럽과 일본과는 이 관세 관련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쿼터제를 지금 할당받아서 한 70% 정도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뭐 동맹, 그 다음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의견을 갖다 제시하는 선에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철강 관세를 철폐하는, 그러니까 쿼터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면 또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상승이 뭐 한 두 파동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파동 정도는 남아있지 않겠나 했는데 요 캔들이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전고점 구간을 살짝 돌파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일단 매수 가격이 6,940원이에요. 그러니까 7,000원 조금 안 됩니다. 어제나 아니면 요 근방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데 일단 여기서 뭐 더 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더 나왔다가 뭐 상승 흐름이 잡힐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저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인 뭐 6,600원 여기를 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한 6,400원이나 6,400원? 6,400원 정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반등이 한번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지금 뭐 주봉상의 앞에 저항 자리가 6,450원이네요. 그러니까 대략 한 그 정도 구간에서 아마 살짝 이탈시켰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지금 이 강한 종목 그리고 괜찮은 종목에서 하시긴 했는데 아쉽게 지금 보면 방향이 계속 지금 단기적으로 딱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어 가지고 요 안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제가 제시해 드린다면 지금 7,000원 부근이시니까 대략 뭐 한 5% 정도는 그래도 좀 보자 해서 6,4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6,4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제 생각에 6,450원 정도 이탈되면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캔들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전고를 저항을 돌파시켰으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가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저점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 조금 상태가 안 좋게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래서 5일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손절가를 잡고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6,400원 손절가다. 요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만두. 만도. 자, 만도 문의를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기아나 현대차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기아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 구간이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85,000원대가 딱 저항 매물대입니다. 지금 저는 매물대 차트를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떤 뭔가 이 고정관념이 좀 생길까봐 그런 부분들을 아예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간들이 일단 매물대라는 것은 그냥 차트 흐름만 봐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5,000원대 기아차가 만약에 돌파해 준다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하락 트렌드네요. 그죠? 이렇게 트렌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상단까지 한번 올라올 텐데 그렇게 이제 올라와 준다 하면 만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마 트렌드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질 거고요. 지금 만도의 그
매물대는 6만 원대예요. 6만 원이라는 요 가격 저항이 강한 매물대고 요 위로도 뭐 당연히 매물대가 있습니다. 6만 1,000원, 6만 1,500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밴드대가 어찌됐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상승 흐름이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지금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요 트렌드대로 아마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9,500원의 평단이시고 비중이 10%다. 만도가 현대차, 기아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2020년도에 주가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그런 대외적인 이슈가 이 기아나 현대에 굉장히 우호적이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회사가 이제 뭐 자동차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고,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전기차 시장에서 뭐 현대 기아가 뭐 새로운 또, 하나의 대항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자동차 섹터를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저항이 오게 되면 그 저항을 돌파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6만 원 정도 오면 일단 현금화 하셨다가 주가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요. 그러고 나서 공략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만 원 와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시장이 막 계속 좋아요. 뭐 더 이상 저점 2,600 안 깨고 올라가는 추세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만도 같은 경우도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시키겠죠. 돌파를 시키고 전고점 저항 자리 돌파하고, 저는 제가 만약에 만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매수가 오면 정리하고요.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 그때 가서 공략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주가가 내가 예상한 대로 안 가고 밀린다 하면 또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저항에 갇혀 있는 구간에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게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1월 달쯤에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매수가 오면 일단은 정리하시고 현금 들고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종목을 새로 찾아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네오 이문택님. 네오 이뮨텍. 예, 제가 한 석 달이나 넉 달 전에 한번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때 제가 뭐라든가요? 그때 7,000원이 무너지면은 그 정도만 제가 메모를 뭐라가 들은 것 같습니다. 6,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 했습니까? 그 비중이 있어가지고 좀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그래 어느 선에 가면 물타기를 조금 해가지고 그랬으면 싶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지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50원에 20% 정도 됩니다. 1,250원. 딱 매물대다. 지금 보시면 예, 1,200만 원부터 해갖고 1,500원 요 밴드대가 딱 매물대거든요. 예, 이 주가가 요래 행보하잖아요. 예. 그러다 밑으로 툭 깨지면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처럼 갖고 계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주가가 이래 6개월 올라오면 정도 됐습니다. 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구간에서 대부분 주가가 더 안 밀리고 횡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매물대가 저런 구간에 형성이 되는 거고, 일단 선생님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오 이뮨텍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거든요. 선생님 요거 공부는 좀 해보셨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내용의 회사인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돈을 더 넣겠다 생각을 하시죠? 지금 손실이 너무 좀 많으니까요. 예. 조금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손실 나서 비중 더 실었는데 더 내려가면 어떡하실라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좀 비중을 실을지 그런 몰라서 이제 문의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몰라요, 선생님. 그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6,170원 여기가 지금 3월 달에 저점, 2월 말에 저점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저점 자리가 보면 2,600포인트 갔을 때거든요. 시장이 확 무너질 때. 예. 그러고 지금 보면 거래량이 요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도 거래량 들어오고 요 보이십니까, 선생님? 거래량, 거래량 보이시나?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거래량이 요래 뿅뿅 들어오면서 주가가 요래 추세를 좀 전환하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바닥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예.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최대한 뭐 여기서 우리가 싸게 잡는다 생각하면 한 6,500원짜리가 될 것 같고요. 7,000원 예. 이하로 7,000원 예. 이하에서 6,500원 될 것 같은데 그런 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면 일단 차트상으로 봐서는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 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종목이 저점이 여기가 아니고 더 깨고 내려가면 이제 어쩌냐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손절하실 거예요? 손절해야 돼요, 선생님. 예. 왜냐하면 추가 매수 한 거라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예. 손실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텐데 이 회사가 정말 뭐 기술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미래 전망이 밝아가지고 주가가 지금 7,000원인데 내가 이게 700원 가도 절대로 안 팔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한은 예. 손절을 해야 돼요, 선생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어디가 저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점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아 저기가 저점이었구나라가 되는 거지. 지금은 저점을 형성하는 것 같은데 라고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네. 구간에서 매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본다든지 했으면 예.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올라가면 아유 잘했어. 뭐 수익 내면 되고 평단도 낮췄으니까 나중에 올라올 때 비중 줄이면 되고 하는데 예. 반대로 갈 때는 또 그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못 해주게 됐을 때는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요걸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면 추가 예. 매수하신 부분이라도 한 10% 정도는 마이너스 보더라도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걸 안 할 거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예. 생각에는 추가 매수하실 예. 만한 가격이 예. 7,000원부터 한 7,5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기업 내용을 잘 모르신다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네오 이뮨텍. 사실 제약 바이오들은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다, 무슨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러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혹해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판단력이 이게 고정관념이 생길까 봐 기업이 좋은데 차트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뭐 대단한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못 판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로 그렇게 제약 바이오들에 대한 그런 재료를 갖다가 찾아보지 않습니다. 우상향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면 어떤 게 있지?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 파이프라인 이렇게 딱 챙겨보시면 되거든요. 보니까 임상, 이상하고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네요. NIT 뭐 109, NIT 119 해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학 관련된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임상이 이렇게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임상 1, 2상 진행하고 있고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7천억이라는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보니까 이제
머크사라는 회사하고 이 굉장히 전 세계 유명한 회사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기업 뭐 실적은 없지만 기술력이 있다 판단을 해서 7,000원에서 7,500원 매수하되 예. 혹시나 선생님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예. 땅굴 파고 전저점 탁 깨뿐다. 예를 들어서 예. 6,170원 이탈한다. 예. 그러면 추가 매수한 비중만큼이라도 일단은 손절을 했다가 예. 나중에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가 더 싸게 주식수 더 늘려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선생님. 예, 7,000원 이하야 되면 한 방에 딱 사지 말고 선생님 예. 비중 몇 프로 정도 사실 건데요. 지금 20%니까 20% 이상은 더 사야지. 그러면 예. 7,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종가에 딱 보고 선생님 음봉 양봉은 아시죠? 예. 예, 음봉이다. 한 3시 19분쯤 봤는데 음봉이다. 아, 오늘 떨어졌네? 그럼 1% 딱 사고 어차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기업이 좋고 주가가 올라갈 종목이다 생각이 들면 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한 주라도 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딱 음봉 나왔을 때 종가에다가 1% 딱 사고 다음날 봤는데 좀 올라가면 사지 말고 있다가 그 다음날 봤는데 또 음봉이다. 그러면 또 1% 딱 사세요. 그래갖고 7,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야금야금 이렇게 아래 받쳐가지고 선생님이 좀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도 사실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사실 도너리 스탁 뭐 365일 하면 여러분들 가장 좋으시겠지만 제가 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관계로 일주일에 2번밖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장중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시는 그런 시간대에 내 종목 이거 좀 고민인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샵 0082 이주현이라고 보내시면요.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고민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제가 뭐 기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는 이야기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 그래도 기준을 딱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샵 0082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왔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냉개미님이 주 5일 해주세요 크크 이래 놓으셨습니다. 주 5일 하면 힘들어요. 금요일 날은 또 쉬어야죠. 어쨌든 뭐 제가 방송을 도너리스탁 많이 하면 저도 뭐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상담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편성 자체가 제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PD님께 막 항의 전화하세요, 여러분. 바꿔주실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는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채팅창에서라도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시던지 아니면 체험방에 여러분 한번 참여하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어떤 종목에 대한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데 물론 뭐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릴 경우는 여러분들께 딱 명확하게 손절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맞을 때는 뭐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체험방에 참여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오늘 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거 단타도 하고 종가에 또 매수해서 내일 수익도 내거나 아니면 손절도 하고 하면서 매매에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이 방송 끝나고 5분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방송 끝날 때 전화번호 뒷번호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DB 하이텍, 예. DB 하이텍. 예. DB 하이텍. 자, DB 하이텍 선생님, 뭐가 궁금하세요? 우리 애가 이걸 사갖고, 예. 전문가님 참 잘하신다고 문의를 하라고 전화를 왔는 거라, 예. 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예. 72,000원에 이걸 샀다 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자녀분 성함이 까꿍님이신가요? 까꿍은 아닌데, 예. 아, 까꿍은 아닙니까? 네. 까꿍은 아닌데, 예. 예. 저희 유튜브에 항상 이렇게 좀 애청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항상 말씀하실 때, 예. 종목 상담할 때 어머니가 산 종목이다 이래 얘기하시는데 또 선생님께서는 자녀분이 사셨다 이러시니까. 예. 예. 자, DB 하이텍 선생님 사실 이 종목은 회사는 정말 괜찮아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뭐 반도체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주가가 실적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올해 지금 작년에 2021년도 실적 나온 거 한번 보면요. 대략 지금 나온 게 3,900억 요래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에 거의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한 4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고 이게 추정치로 보면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50%에서 70% 정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추정치가 6,300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2023년도에는 7,200억이에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6조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보다 주가가 2배 정도는 올라가야지 적정 주가 수준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DB 하이텍도 실적은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매수가가 얼마세요, 선생님? 72,000원이라 하던데, 예. 72,000원. 아니, 뭐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기 뭐 84,000원에 들고 있어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을 해요. 다만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예. 10%요.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지금 66,000원짜리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요게 만약에 네. 정말 뭐 시장이 뭐 안 좋아지거나 해가지고 DB 하이텍도 66,000원 깨고 막 주가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5만 원까지 내려오면 비중을 10% 정도 더 늘려놓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네. 아마 10만 원 주가를 보시게 될 거예요. 10만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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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 그 부분만 기억하시고 예.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요대로 딱 들고 계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예.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은 됐는데, 예. 이 만약에 72,000원까지는 그거 조금 빨리 안 오고 또 더디 올라간게.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66,000원짜리 지켜주고 오늘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딱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네. 조정 나오고 오늘 5일선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며칠 안으로 7만 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지금 어저께 미 증시에서 올랐던 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정도 올랐나? 굉장히 좀 괜찮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반등 흐름이 잡힌다 했을 때는 저는 뭐 72,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 단기간에 한 달 정도.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수와 상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 종목도 같이 밀릴 거예요. 실적과 상관없이. 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은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결국은 실적 따라 올라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까지 많이 밀려 내려오면요. 거기서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네. 뭐 그 사이에는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셨다가 예. 탁 열어봤는데 주가 많이 올라 있으면 이제 정상대로 올라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5만 원까지 내려와 있으면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1년 들고 있다가 예. 예. 10만 원 되면 이제는 내가 할랍니다. 1년만 딱 들고 있다가 10만 원 되면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딱 요거 연말까지 일단 들고 계셔 보시고요. 예. 주가 그때도 지지부진하면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일성건설. 일성건설. 예, 예. 예, 일성건설 좋은 종목이죠. 자, 이게 수익을 참 많이 줬던 종목인데, 자, 이거 매수가 얼마시죠? 5,350원에 30%. 5,350원에 비중이 30%. 자, 선생님 요거 왜 사셨어요?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방송 보고 좀 중소건설주 좀 좋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 건데. 방송에서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자, 일단 이게 저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다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좀 건설주들, 중소건설주들 탄력이 좋으니까 예. 일성건설만 봐라 이랬거든요.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름이 그냥 일성이라서 약간 좀 재밌는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봐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우상향 흐름이기도 했고 예. 시세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요 종목을 바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중소건설사들 중에서는 일성건설이 2021년도 정책 수혜주로서는 대장주였어요. 예. 그래서 대장주였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도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이 저항대가 6,600원, 6,650원 요 구간에 있는데 요거를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오늘 중소건설사들이 갑자기 좀 빠졌어요. 기분 나쁘게. 좀 장도 좀 좋았는데 올라가줬으면 했는데 저도 보니까 중소건설사들 보면 범양건영도 좀 밀렸죠. 예, 예. 신혼종합개발도 살짝 뭐 갭 떠서 밀려서 뭐 모양이 나쁘진 않아요. 범양건영, 뭐 신혼종합개발, 이화공영이 좀 기분이 좀 안 좋게 갭이 좀 떨어지고 했는데 실적도 나쁘지도 않던데 일성건설 보니까. 맞아요. 회사 나쁘진 않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이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요번에 예. 그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주겠다 이런 부분이랑 맞물려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나와주고 하면 좀 확 올라갈 거고 예, 예.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하나 공약한 게 있잖아요. 그 서울에 수변공원 해가지고 도심 수변공원 뭐 이런 거 약간 얘기했잖아요. 저도 막 자세히는 안 봤는데 예. 그 해외처럼 뭐 싱가포르처럼 강이 있으면 주변에 이제 상권으로 개발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쫙 있어갖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강을 갖다 다 공원화시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 뭐 중소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 중에서 일성건설이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화공영하고 자연과환경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이런데 어쨌든 지금 계속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테마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그리고 일성건설이 지금 보면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뭐 팜유 생산 뭐 가공 공정에서 뭐 배출되는 뭐 팜 부산물을 이용한 이런 것들 이제 처리하는 시설 뭐 이런 거 공동 뭐 특허를 갖다 공동 보유 중이다 이래갖고 또 한번 살짝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는 뭔가 이 지금 식량난 그다음에 뭐 팜유, 식용유 이런 거 주가 강하니까 그런 거랑 좀 어떻게 편성을 시켜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런 기사를 띄워놓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도 들어왔고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지만 또 다시 반등 주는 거래량도 터지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무작정 그냥 주가가 내려가는데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기준을 하나 잡읍시다. 요 상한가 3월 24일 날 상한가 친 날이 3월 24일 날 요 날 저점을 딱 기준으로 잡으면 이거 얼마고 4,380원이에요. 보이시죠? 요 제가 선을 하나 딱 껐습니다. 예. 보면 지금 이후에 주가가 요 아래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요때 들어왔던 수급이 매도세로 바뀐다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4,380원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중소건설사들 괜찮은 흐름이고 정부 정책 수혜주고 앞으로 뭐 지금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예. 6월달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또 정치인들이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다가 뭐 고속도로 깔아드릴게요. 아니면 뭐 건설해드릴게요. 막 이럴 겁니다. 그러면 또 건설주들이 출렁출렁하고 움직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예. 지켜보시고 대신에 이 기준봉의 저점 자리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내가 이 종목에서는 수익을 못 보나 보다 하고 딱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가격 제가 적어두세요, 선생님. 예, 4,380원. 그렇죠. 그것만 딱 기억하셔가지고 그거 뭐 그거 안 된다 하면 다시 뭐 오늘 빠진 것도 사실 거래량 별로 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건설사들 올라오게 되면 또 한번 시세 줄 거니까 그때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봅시다. 사실 저는 이거 일성건설이 앞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10배가 오른 종목이거든요. 이 보면 앞에 저점에서 800원, 900원 하던 거예요. 템버거 올라오고 나면 보통 주가가 그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코로나19 때는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몇 개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근데 뭐 그런 이슈가 또 계속 나올 때였잖아요. TV만 틀면 코로나 이야기밖에 없을 때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 대선도 끝났고 정책 수혜주들도 안 올라갔던 거는 올라가겠지만 이거는 10배가 오른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고점에서 세력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한 번 더 부양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 리스크를 갖다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를 딱 잡고 대응을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려갖고 이 종목이 뭐 N자 상승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희망사항인 거고, 그죠? 예. 희망사항에다가 이게 우리가 돈을 베팅해놓고 막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딱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대는 잡아놓고 그렇게 한번 봅시다. 예, 추가 매수는 그러면 가능하지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 거죠?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네,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딱 봤었을 때 요 지금 흐름이 여기서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게
지금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상승 흐름이긴 하거든요. 요 상승 흐름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좀 빠졌던데 보니까 시간에도. 요거 내일 아마 보자. 내일 캔들이 여기 생길 거고 4,850원 정도를 갖다가 테스트 하든지 4,800원 정도를 테스트 할 것 같아요, 내일. 예. 그래갖고 거기를 저점 잡고 다시 추세적으로 위로 돌리는 그림이 나와주면 예. 괜찮을 낀데 그러지 않다 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렇게 이제 지금 트렌드 라인 있다 생각하시고요. 예. 여기서 이제 조정 나온 거 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 할 수 있는데 추가 매수 했는데 더 빠지면 아까 저 말씀드리는 거 봤죠? 네오 이면택 얘기할 때 예. 예. 손절 각오하시고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는. 근데 선생님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한 5% 되시면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할 건데 예. 30%라서 그래서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4,830원까지만 보고 그 밑으로 쳐지면 그냥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매도하고. 예. 일단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딱 단기적으로 보면요. 근데 요 기준봉 내에서 주가를 죽여놨다가 뭐 예. 개미털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개미털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누가 보기에도 나빠지고 하락하는 그림으로 가게 되면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세력이 다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집을 할 게 아니면 그런 짓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 추세 하단 자리 아니면 전저점 지지 자리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마지노선은 선생님 4,380원 딱 생각해 두시고 일단 추가 매수는 없이 한번 요대로 지켜보세요. 선생님도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주가 오늘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좀 지켜보다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이따가 노란톡방에서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은 채팅에서 문의를 주신 거네요. 에너토크 문의를 주셨습니다. 에너토크. 자, 에너토크가 원전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원전 관련주네요. 원전주, 정책주라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원전 관련주들도 정책주로 진즉에 대선이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들이죠. 한 5배 정도가 올라갔고 지금 그 탈원전 이야기 계속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약간 글쎄요, 이게 이제 정권 교체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5월 9일인가요? 5월 10일인가 하여튼 바뀌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벌써 이슈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물론 나올 만한 재료들은 원전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뭐 저기 헝가리인가요? 아니면 저기 칠레 쪽도 그 원전 수주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슈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조심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노란톡방에서 에너토크 문의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17,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매수가 부근인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시길래 수익권이면 파세요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에너토크가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원전 관련주들 중에 대장도 아니었거니와 일단 앞에가 이 매물 저항 자리잖아요. 매물 저항 자리고 여기 4월달, 3월달에 저항 자리였으면 이 기간 조정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보통 올라오면 위에서 본전 매도세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올라오면 다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골이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더 나올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게 참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어렵습니다. 자, 요 추세 저항이 있어요. 요 추세 저항이 있으니까 올라오면 일단 1차적으로는 17,800원에서 18,000원짜리 보시고요. 2차적으로는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라나 모르겠어요.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만 보시고 정리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게 일단 이게 대장주면 저는 뭐 좀 더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저항이니까 일단은 팔고 그 다음에 또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면 눌림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저점 자리에서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전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대장주급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00원이니까 손절가는 선생님 13,000원 잡고 가세요. 자, 그리고 채팅에서 문의를 주신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지홀딩스네요. 이지홀딩스. 자, 이지홀딩스 체험방에서 단타 공략해가지고 굉장히 좋았다, 그죠? 노란톡방에도 제가 워낙 수급이 강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 회사도 엄청나게 좋은 자회사들을 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도 됩니다. 이지바이오가 급등을 하는데 이지홀딩스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3% 정도 올라와 있을 때. 그래서 뭐 급등을 이렇게 맛봤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 자, 4,082원. 아이고, 매수가가 엄청나게 좋으시네. 이거 제가 드렸던 가격인 것 같은데 4,082원? 이거 맞나요? 가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4,080원이면 발바닥 각질해서 이건 매수하신 건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6% 수익 중입니다. 오늘 팜스토리에 대한 채무 보증 이행 뉴스가 나왔던데 호재인지 악재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더 봐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서 매도해야 하나? 매도하면 안 됩니다. 매도하면 안 되고 더 보세요. 더 보시는데 문의하신 팜스토리에 대한 채무 보증 이행은 그냥 자회사들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야 되는데 모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회사가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돈 빌리려고 하는데 뭐 은행에서 담보 제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담보를 땅을 담보로 잡든 공장을 담보로 잡든 뭘 담보로 잡아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겁니다. 내가 돈 빌리는데 옆에 보증 좀 서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회사가 자회사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할게. 얘가 못 갚으면 우리 회사에서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재다 악재다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공시입니다.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의 자금 끌어다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요 저항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요 저항은 제가 봤을 때 한 2, 3일 안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앞에 단기 과열 나와가지고 그것도 끝났고 제 생각에는 식량 관련주 이런 것도 식량난 관련주들 순환매 돈다 했잖아요.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위아래 하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개미들 떨어지라고. 떨어지지 마시고 잘 붙어 계시면 수익이 더 크게 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익절가 만약에 잡아야 된다 하면 저는 이 종목 익절가는 어디를 잡으면 좋겠노? 자, 한참 수익이시니까 위에서 흔들든가 말든가 나는 이 가격 안 깨지면 안 팔 거야 생각하시고 5,100원 딱 익절가 잡고 가세요. 완전 바닥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없이 흔들든가 말든가 지금 이 식음료 관련주들 그다음에 식량난 관련된 부분들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못해도 제 생각에는 앞에 정고점 6,500원짜리는 넘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예?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예, 저 삼성전자, 예.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전자. 와, 이거 대장 오셨네요. 삼성전자. 예. 자, 삼성전자 저 오랜만에 상담 받아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격이 아주 높아요. 선생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뭐 8만 원 위에서 사가지고 64,500원까지 샀거든요. 아, 계속 분할로 내려올 때마다 사셨네요. 예. 비중은요? 비중 뭐 금액 크진 않지만 뭐 100% 240 되거든요. 아, 자, 매수가가 정확하게 얼마시죠? 정확하게는 잘 평균 가격이 예. 얼마더라 보자. 8만 원 위에서부터 6만 4천 원. 79,808원. 아, 7만 9천 원.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좀 여유 있게 두실 수 있는 돈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선생님 사실 네. 지금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겠지요. 네,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뭐 많이 빠져봐야 6만 원대다. 이렇게 6만 원까지 뭐 6만 원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뭐 6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뭐 진짜 빚을 내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사다 보니 그렇게 모아졌고 뭐 그러면 딴 종목은 안 사고 이거 한 종목만 갈 수 있거든요. 아,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한 네. 종목 집중하는 것도 괜찮고. 아이고, 예,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어갔다 저갔다 하면 괜히 뭐 복잡하기만 하고 뭐 그런 그렇죠,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삼성전자 확실한 종목이니까 네, 이거는 그냥 선생님 기다리시면 되는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일단 뭐 전 저점을 깨고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뭐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살짝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긴 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뭐 역시나 시장이 좋아져야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길게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네,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좀 오래 네. 가지고 계시면 수익률이 그렇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긴 네. 관점으로 보시고 연말쯤 돼갖고 선생님도 한번 전화 더 주세요. 네, 그럴까요? 예, 그래 이제 제가 조금 알고 싶은 건 뭐로 하면은 예. 6만 원 밑에까지 오면. 지면은 더 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 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올지 안 올지 저도 그거는 좀 예, 바로 알기가 바로-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바로- 삼성전자가 6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요. 네, 코스피 지수가 아마 저기 2,500, 2,400 이래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내려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네. 만약에 6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천천히 조금씩 선생님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그래요. 예. 예, 그래 바로 가면은 그만이고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좀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뭐 하나 또 예. 걱정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니까 예, 이대로 예. 갖고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깎고했는데 예? 예,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아, 예,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네, 상담은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 오늘 저기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 넣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 현금 들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뭐 너무 또 방송이 재미가 없어지고 사람들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또 갈증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새우글로벌입니다. 새우글로벌. 자, 제 노란톡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우리 새우글로벌로 여러 번 공략을 해갖고 수익을 잘 냈었어요. 대선 관련주로. 요때 들어가서 수익 팔고 나오고 요때 들어가서 수익 팔고 나오고 나중에 여기서 또 샀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래 정지가 되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1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한 7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가 약간 요래서 그런데 요게 거래 정지됐다가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렸어요. 이거 보자. 갭 보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세팅은.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효자 종목이었는데 무슨 관련주냐? 유승민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이때는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이제 우리가 공략을 했던 거고요. 지금 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 5월 초니까 한 달 남았죠.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로 공략을 해본다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앞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 한번 들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쭉 시세가 나와서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요게 세력이 다 팔았다 그러면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갖고 계속 밀려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지만 앞에 거래량이 좀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한 차례의 시세는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새우글로벌 뭐 사실 실적이 뭐 대단한 기업은 아니에요.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범용 플라스틱 전용 제조업체고 실적은 꾸준하고 매출도 꾸준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소형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되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상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로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노리는 거고 목표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가 중요하겠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손절가는 1,850원을 잡고 내일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관련주니까 뭐 대선 테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적당하게 한 뭐 20%? 20% 너무 많나요? 알겠습니다. 10% 정도만 노리도록 하고 흐름을 봐서 제가 뭐 조금 팔고 여러분들 더 끌고 가셔도 된다 이야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더 봅시다 라든지 제가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오늘 종목 하나 TYM 급등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3,200원대 매물이 강하니까 일부 정리하고 일부 또 끌고 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샵 0082 2주현 보내시면 지금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뭐 수익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장 전략인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시장을 꽤나 나름대로 잘 맞춰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 드렸던 대로 흘러왔는데 지금 보면 방향이 없어요. 박스권을 그려놓고 옆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이 제일 어떻게 보면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바닥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는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항상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2020년도 팬데믹처럼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막 영끌을 해서 막 사가지고 가자 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갈 만한 그런 베팅을 할 만한 시점은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현금 비중 최소 50%는 들고 나머지 50% 가지고 시장의 이슈와 수급이 쏠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 고점 매도를 하는 식으로 가야지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좋은 기업들, 싼 기업들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못 가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뭐 조금씩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가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전 고점 자리 살짝 오늘 올렸다가 목 밀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딱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단기적이라 해놓고 너무 차트를 크게 보고 있었네요.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딱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2675포인트에서 요 갭이 있던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만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전 고점 자리 돌파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봅시다.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로 2주현 보내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슈가 돼서 수급이 쏠릴 만한 뉴스들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체험방 참여 신청 굉장히 저조하신데 수익이 굉장히 잘 나는 체험방입니다. 함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3분이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드리겠고요. 8시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수, 목, 금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애타게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시청을 또 하셔야 될 텐데 다음 주까지 시장이 또 무탈하게 여러분들 계좌도 좀 빨갛게 이렇게 물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잘 버텨내시고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아무튼 수목금 양봉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월요일 날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